네, 이번 주 시장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투자 지속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안심하느냐, 그래서 반발 매수가 과연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있고, 또 무역 정책 있고, 중동 리스크 있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채권 발행 리스크, 이런 부분 복합적으로 좀 혼합돼 있거든요. 이 시장을 어떻게 풀어봐야 될지 저희가 기초부터 좀 다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선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그래서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목요일 날 금통위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전화 연결로 네. 속보 발빠르게 전해드렸고요. 네. 그러면서 또 리포트가 내셨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다음 달 금통위다 이렇게 맞습니다. 언급해 주셔서 그걸 네. 꼭 여쭙고 싶었거든요. 예. 일단 올해 지금 또 이번 주에도 유가가 요동을 치면서 아직까지 이 유가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전성도 다 해소되지가 않았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까지도 아직까지 외형적인 경제에 대해서 좀 양호함 때문에 미국조차도 인상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반도체 업황 호조 때문에 올해 성장률 전망이 최근에 이제 뭐 정부조차도 3%대 하느니 8월 말에 이제 수정 전망을 낼 텐데요. 5월 달에 올해 성장률 2.6 내년 2.3을 내놓은 것을 대폭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 이런 성장 기반 하에 물가에 대한 시급성도 있지만 우리는 경기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조금 진정될 때도 부동산 시장에서 여전히 가계대출 중심으로 많이 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인플레 대응만 해도 ECB 같이 경기가 안 좋은 유럽권에서도 6월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한국은 7월에 당연히 인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 그 금통위원들이 5월 금통위 때 K 점도표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금통위원들 7분이 3표씩 해서 제시하는 점도표가 올해 2차례 정도는 인상 가능하다를 제시했는데 이게 그렇게 타임라인으로 보면 분기에 한 번 꼴 7월에 했으니 대략 다음은 8월보다는 10월. 저희도 거기에 조금 무게를 싣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뭐 우리 하이닉스 실적도 함께 또 미국의 주요 기업들 실적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이 나오게 되는데 1분기에 전분기 1.8% 연으로 한 사람은 6%가 넘는 성장이죠. 굉장히 강한 성장을 보여줬는데 이번 2분기도 성장률로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주가 지수가 흔들리는 게 맞나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함이 있죠.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다음 8월에도 자칫 잘못하면 뭐 우리 홈런은 백투백을 좋아하실 텐데요. 금리 인상은 백투백 연속으로 한다라고 하면 올해 한 2차례 정도 인상 감안해서 기준금리 3%를 프라이싱하고 온 시장 입장에서는 8월에 아무리 경기 호조가 있더라도 연속 인상을 하게 된다. 이 부분도 좀 유동성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4분기까지 또 그렇게 된다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열리면서 올해만 3차례. 이런 리스크를 또 이제 매크로적으로는 좀 프라이싱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들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큰 기저의 펀더멘탈에서는 미국의 긴축 여건과 함께 우리는 좀 속도가 또 빨라지는 게 아닌가. 이번 주 2분기 성장률이 아마 그 우려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8월 첫째 주 7월 우리나라 물가는 그래 총재가 다 이런 데이터들을 다 확인하고 간다고 했으니까요. 8월 첫째 주에 우리 물가는 전월 대비로 유가 떨어진 것들을 감안하면 저희는 월간으로 마이너스 전년 대비로 한 2.7도 깨고 2.6까지 지금 전달에 3.2까지 올랐는데 그게 좀 안정돼서 2% 중반대까지 떨어진다면 저희는 8월에 연속 인상은 없다. 그러면 매크로 환경적으로도 사실 8월 인상이 없어야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조금은 유동성 측면에서 안심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에 실적들을 확인하고도 8월에 연속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의 리스크도 조금은 고민스럽다. 저희는 물가가 안정되는데 방점을 찍고요.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은 아직은 50% 이상은 보지 않는 쪽인데 여전히 클로즈콜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네. 사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네. 어쨌든 정책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 시장에서는 확실히 매파같이 금리를 인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타이트하게 붙는다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가뜩이나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데 좀 주춤할 거니까 그걸 좀 리스키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장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2차례 인상 정도는 저희가 봐도 우리 증시의 흐름이나 이걸 물어뜯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는데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수급 문제를 좀 거론하고 있잖아요. 뭐 반도체 업황의 펀더멘탈은 아직 바뀐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단에서 통화 정책도 우리가 8월에 연속 인상하는 게 약간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뭐 하는 총재께서는 주시장의 실물 경제에 메인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좀 제한적이다 얘기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8월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긴축에 들어가는 게 올해 하반기 만약에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을 프라이싱하고 있는데 실제 액션이 들어간다. 이게 또 이번 주에도 유가가 지금 이렇게 요동치고 아마 팬데믹 이후 가장 최악의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매크로적으로 지금 매크로가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 반도체 AI 투자 사이클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하는데 통화 정책 쪽에서도 이 두 개 이벤트는 좀 면밀히 앞으로 한 달 내에 변화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연속 인상을 안 하고요. 미국도 적어도 어느 정도 경기 탄력과 이 유가를 다시 80불 내 70불 달러대로 끌잡아 내려주는 안도감이 나와야 연준의 실제 금리 인상도 없다. 이런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주는 환경들이 해소되는 것도 다음 주까지 되게 중요하겠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이제 8월에 어떤 시그널이 나올지 우리 시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금리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겠죠. 네네. 금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모셨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뭐 어떤 브리핑을 하거나 뭐 주제를 정하거나 삼전 그리고 SK 하이닉스 빼고는 또 설명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둘만 하더라도 코스피 333포인트를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됐으니까. 네. 그리고 이 때문에 그 매수 사이트카가 발동되기도 하고 매도 사이트카가 발동되기도 하고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 굉장히 단기적으로 지속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이 커진 변동성 자체가 요즘 레버리지 ETF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긴 하시지만 저는 그쪽에 대한 수급 변화 쪽보다는 우리가 5월 달까지 5, 6월까지 전쟁이 좀 눌려 있다가 그 전쟁 리스크 해소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코스피가 6천에서 9천까지 올라가는 기울기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멋진 신세계, 멋진 미래를 그릴 그림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단기 과열에 따르는 좀 부담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보통 시장에서 한 단일 업종이 시총의 40%를 넘었을 때부터 우리는 쏠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 AI 관련된 빅테크 업체들의 전체 시가총액이 40% 정도를 넘어서면서 네. 그런 노이즈들 확장이 됐는데 역사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철도 버블 때 철도 산업 업종이 전체 시총의 60%를 차지한 게 최대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우리나라 시총의 60%까지 9,000포인트 넘을 때 육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쏠림에 따른 변동성들, 그러니까 수급이 그쪽에 다 먹혀버렸죠. 그래서 일부 이제 반도체 제외한 업종의 애널리스트들을 보게 되시면 한 자기 업종에도 기회가 있긴 하지만 수급이 다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기회도 받지 못한다. 너무 반도체만 부각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나 조정 국면에서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거의 뭐 333포인트 네네네. 주가 지수의 절반 이상을 왜냐하면 그 지수들이 절반 이상이죠. 거의 뭐 주가 지수의 60, 70% 차지하고 있는 비중만큼 떨어진 거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다고 하면 저희는 올해 삼전 닉스의 가장 결정적인 하는 총재도 사실은 심지어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가를 보지 마시고요. 반도체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반도체 현물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장기 계약의 협상이 조금 부정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잡음이 있지만 현물 가격은 현재도 상승 중이고요. 이게 펀더멘탈이라고 한다고 하면 올해 삼전 닉스가 600조, 내년까지는 뭐 900조의 이익을 거두게 된다는 그 펀더멘탈 자체는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부 이제 뭐 중국 쪽의 AI의 발전에 따르는 컴퓨팅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라는 우려와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되게 강조했었는데 프리캐시플로우가 떨어지면서 이제 차입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니까 그런 것들이 비용 제가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비용이란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쌓여 있다 하지만 전자닉스는 아직 그 비용 단에서의 고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반도체 업황들 저도 지금 제가 그쪽 전문가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언을 드리면 안 되지만 오히려 되려 바이어스 없이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이 시장을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를 때도 조금 빠른 감이 있긴 했지만 최근 떨어지는 것도 좀 과도한 면이 있다. 그래서 펀더멘탈 자체의 해소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아까 제가 매크로판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중요도 우리나라가 8월에 인상을 하지 않고 미국도 3분기가 끝날 때까지 연내 인상에 대한 우려들을 좀 덜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이 AI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는요. S&P 500 기업들 무려 80개의 네. 실적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네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네. 아마존 줄줄이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I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 네. 자본 지출. 요즘에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또 채권 발행한다고 해서 난리 그것도 많죠. 또 네. 이렇게 느낌이 나고 네. 또 하반기 가이던스가 실적 추정치를 넘어설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고 어쨌든 단기적으로 종목별 변동성을 실적에 따라 커지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네.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우리 하이퍼스케일러 빅5 중에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는 CDS가 또 최고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 차입 조달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노이즈가 있고 작년에만 해도 투자 등급 그러니까 지금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워낙 유명한 회사들이라요. 미국의 IG라고 하는 투자 등급 회사채 발행량이 1조 8천억 달러인데 올해 연초에 올해 회사채 그 투자 등급 발행 추정치가 2조 2,500억 달러. 그러니까 전년 대비 무려 23% 증액을 받는데 지금 그거를 초과하는 속도. 7월에만 해도 아마존이 250억 달러의 조달이 있었고 메타도 또 뭐 200억 달러가 넘는 조달을 한다 하고 지금 너무 많은 차입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비용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내 잉여 현금은 말라가고 투자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감도가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이 캐펙스 사이클이 여기서 멈추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항복하는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AI 경쟁 쪽에서 옥석 가리기 뭐 조금 1, 2위 업체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돼 있는 구글, 알파벳의 실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파벳이 가장 지금 제미나이가 우리 한동안 조금 인기 있었다가 요즘 좀 주춤하죠. 그렇기 때문에 캐펙스 쪽에서 여러 잉여라든지 최근에 주가에 대한 안전성을 놓고 봤을 때 구글이 먼저 선행적으로 좀 투자에 대한 확대 계획들을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다음 주에 예정된 30일 메타의 실적입니다. 가장 또 이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약한 고리로 연결돼 있는데 메타 우리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7월 첫째 주에 메타가 남는 컴퓨팅 능력을 외부에 판매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데이터가 남는 거가 캐펙스가 늘지 않는 쪽에 우려를 하고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지금 상황보다는 메타가 우리 예전에 남는 컴퓨팅 능력은 우리 헌옷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우리 새로운 루빈 베라와 같은 GPU와 함께 새옷으로 트렌드를 다시 우리는 끌고 갈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근데 전 지난주에 메타가 지금 메타 AI 이름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뮤즈라고 하는 이 메타의 AI가 최근에 새로운 기능들을 자꾸 높여가면서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사이클에 대한 좀 자신감들이 확보되면 이게 하반기 비용 문제를 다 덜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좀 이 칩업체들의 주가 조정과 함께 뭐 순환매라는 표현에서 이 AI 하이퍼스케일러들 주가들이 조금 반등하는 것들을 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돈 게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들을 이번 주 다음 주를 거치면서 좀 해소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도체 업체들의 좀 반등의 계기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 사실 이제 불신까지는 아니지만 자꾸 의구심이 드는 게 AI 투자 그리고 오늘 하락 출발한 요인이기도 하잖아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재점화. 그래서 이거는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리 앞서 말씀드린 너무 복합적으로 악재라고 느껴질 때는 한꺼번에 오니까 단순히 실적 하나가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큰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살짝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틀리나요? 좀 맞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저 같은 매크로 하는 사람들이 자꾸 방송에 나와서 네. 공포 분위기 조성한다. 제가 분명히 저도 올해 반기 자료 쓰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시플로우라든지 그런 거에 따른 뭐 위험이 올해 일어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너무 반도체 관련돼서 멋진 신세계들만 생각하고 있다 해서 조금 경고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이 조금 그러니까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그게 속도는 저희는 올해가 아니라 한 내년쯤 일어날 일들이 아닐까 했더니 다 당겨지더라고요. 의심을 하시는 게 많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또 전쟁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우리 타코를 또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유가 85불, 90불이면 중간선거 포기한다라는 각오 하에 이제 하는 거죠. 왜냐면 인플레 때문에 지금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는데 다음 주까지 유가가 계속 지금 WTI가 오늘 85불, 브렌트가 90불을 넘나들고 있는데 이 수준만 유지돼도 또 미국 진짜 금리 인상한다는 스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차입하는 부채량이 정년 대비 지금 23% 이상, 25% 이상을 조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금리에 대한 민감도 차입을 많이 한다는 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비용은 더 늘 수밖에 없는 쪽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키를 쥐고 있는 게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실적은 우리가 멋진 신세계로 가는 건 의심할 나위가 없어. 근데 그 멋진 신세계로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다면 중간에 우리 지쳐서 또 이게 낙오되거나 도태될 수 있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 과정들이 얼마나 조금 진정되고 갈 수 있느냐. 그걸 더 거칠게 만드는 게 트럼프가 이 전쟁 리스크로 유가를 올리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준의 통화 정책은 거기에 연동되고 우리나라도 그럼 8월 달에 연속으로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대응해야 되는데 유동성 여건에서 확 어려움을 만들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 시장이 지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코스피가 다시 단기간에 9,000을 회복한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떨어질 때도 밸류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7,700선 쪽에서는 지지가 강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방어하고 한 번에 뚫려서 지금 6,500까지 지금 넘나들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밸류상으로는 더 얘기할 게 없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앞서 얘기드렸다시피 3분기까지 이 매크로에 대한 리스크들을 벗겨냈을 때 7,700포인트까지는 한번 회복을 하는 과정들이 나오면서 그걸 딛고 우리 다시 내년까지 이 캐펙 사이클들이 유지되고 멋진 신세계는 갈 수 있어요라고 믿어줘야지만 올해 하반기 우리가 봤던 6월 달의 고점들을 트라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얼마나 보느냐. 저는 아직은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왜 이걸 50%밖에 얘기를 안 합니까? 근데 방금 앵커님도 지적하셨지만 의심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의심들을 덜어내는 과정에 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 손에 좀 달려있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번 주에 전쟁 리스크로 유가를 안정시키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금리의 민감도,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 금리 민감도, 반도체 AI 투자 기업들의 비용 문제로도 연결이 된다.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반기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러면 우리 기대대로 그게 어긋나서 유가가 뭐 7월이 끝날 때까지 또 $90 이상으로 넘어와 있다라고 하면 하반기 시장은 앞으로도 경로는 매우 험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게 또 트럼프 리스크가 이번 주에 있더라고요. 이제 무역 관련해서도 왜냐하면 보편관세 법정 적용 기한이 24일까지인데 우리가 10% 이거를 뒤집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좀 자극하는 것도 요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팍 치고 올라가기 약간 이번 주는 힘들 수도 있다. 무역 어떤 또 조치가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근데 이 관세 리스크는 네. 최근에 이제 실효 관세율을 보면 마이너스까지 추정하는 곳들이 나와요. 아니 관세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지? 미국이 지금까지 위헌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적으로 받은 관세 부분도 되돌려줘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러 조항들을 가두면서 지금 그 아나운스먼트에 있는 관세율은 여전히 10%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세를 거두는 압력도 떨어지고 이게 또 되려 하반기에 미국 물가가 작년에 4월 달 해방해 날 때 부과해 놓은 관세 때문에 뭐 자동차라든지 다른 재화들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제 관세로 받는 스트레스는 좀 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전 이번 주에 이 트럼프의 관세 유예 적용되고 또 새로운 조치를 들고 들어온다지만 다른 유가에 대한 민감도나 이쪽의 관세의 영향력은 좀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구글 실적과 메타 실적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30일 메타 실적 이 두 개의 하이퍼스케일러가 제가 더 중요하고 트럼프 리스크는 어떻게든 이번 주에 또 이란과 재합의를 한다. 유가 하나로 가늠짓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니 찝찝한 요소가 있긴 있어도 실적 시즌에는 실적 결국 구글과 메타의 실적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럼 이제 7월 중후반 전략은 실적으로 가면 될까요? 지금은 펀더멘탈에 더 매달려야 되는데 아니 뭐 펀더멘탈 해도 수급이 무너져 있는데 수급은 여러분들 9,000포인트 뚫을 때만 해도 뭐 증권가에서 저희 회사도 11,500 타겟이거든요, 사실은. 뭐 만대 콜들이 다 쏟아지죠. 저희도 지금 아직은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제가 투자전략팀장으로 주식 전략가가 따로 있지만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간에 정고점을 그렇게 쉽게 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펀더멘탈이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경거망동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6,500은 지금 우리가 이 과열됐던 열기가 식어서 오늘도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든 좀 방어를 해주려는 외국인 수급도 오늘은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쪽의 흐름으로 여기서는 이제 우리 투심이 개인들 중심으로 많이 흔들려서 수급이 나쁜 거는 분명히 맞지만 수급은 또 저는 수급을 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기루와 같다. 9,000이 넘을 때는 영원히 오를 것 같이 우리 보다가 지금 6,000대 오니까 이제는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은데 앞으로 한 달 뒤에 또 이 아까 얘기했던 매크로 환경들의 위험 요인들을 벗겨내면 펀더멘탈의 회선은 아직 그렇게까지 추세가 바뀌었다고 말할 단계는 기술적으로 오늘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코스피가 21선과 61선이 오늘 이제 데드크로스로 만나는 예, 날입니다. 예, 예.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 실적들을 딛고 여기서 잘 방어가 되느냐가 중기적인 흐름에서 또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차트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마침 잘 나와주셔서 시장을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뭐 빨간 날이나 파란 날이나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용기를 얻고 투자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경제 펀더멘털 요소들 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항상 믿고 보는 윤여삼 위원이었고요.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